안녕하세요, 풀맨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 학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기업 취업에 필요한 학벌 마지노선은 어디일까요? 인데요. 만약에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풀맨은 조금 싱거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기업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실망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의 범위는 생각보다 많고 넓습니다. 제 친구들도 지금 다양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같은 대기업이라고 불리지라도 기업 문화가 스타트업에 가까운 것도 있고요. 아주 보수적인 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차이도 커서 저와 같은 해에 입사를 했는데도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듯 대기업의 범위 안에서 너무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학벌 커트라인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대기업 중에서도 학벌을 정말 끝판왕급으로 보는 곳도 있을 거고요. 어떤 곳은 학벌을 아예 안 보는 열린 채용을 지향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서 실제로 스카이 나온 학생들을 정말 좋아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조금만 좋아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아예 좋아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벌에 앞서서 전공을 더 중요하게 보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학벌을 더 중요하게 보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당시에도 그랬지만 취준생 분들은 학벌에 대해서도 여기 대기업은 어디까지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보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기업마다 학벌을 얼마나 보는지 대략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대기업 채용 담당자로 활동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니 학벌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명확히 정해져서 그것이 쭉 가는 게 아니라 같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매년 바뀝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도 어떻게 좋은 사람을 뽑을지, 그에 앞서서 그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건지 이에 대해서 매년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뽑았던 신입사원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수했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학벌을 많이 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해 채용에서는 갑자기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도 해요. 또한 같은 기업 안에서도 직무에 따라서 그리고 경쟁률에 따라서 이런 것에 따라서도 같은 기업에 지원을 했지만 학벌에 대한 커트라인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기업 취업을 위한 학벌 마지노선은 딱 여기까지다 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 분들께서는 정확하지 않은 학벌에 관한 정보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취업을 할 때 어떤 곳을 지원을 하기도 전에 이곳은 학벌을 많이 보는 곳이니까 그냥 지원하지 말자, 아니면 이곳은 학벌을 많이 보니까 그냥 어차피 떨어질 테니 대충 쓰자, 이렇게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학벌에 대한 정보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장소가 아마 인터넷에 있는 취업 게시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업 사이트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취업 준비를 도와주시는 멘토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리크루팅 현장에서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친구나 선배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중 어디에서도 대기업 학벌이 어디까지 중요하고 내 학벌로 이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취업 카페나 취업 게시판 등에 가보면 여기에 다양한 글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여기 스카이만 뽑는다더라, 여기 기업은 S대만 많이 뽑는다더라,
그리고 뭐 대기업 경영 지원 직무는 뭐 서성은 아니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런 글들을 보면 그 기업의 현직자가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의 거의 카더라가 대부분이고요. 또 설사 그 기업의 현직자가 그런 글을 남겼다고 해도 제가 또 채용 담당자로서 봤을 때는 그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아닌 이상 아무리 현직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에 아마 이제 회사 동기들의 학벌만 대략적으로 알 뿐 회사 사람들의 학벌을 모두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랑 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인사 담당자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대기업에 다니는 현직자, 다른 팀의 현직자라면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게시판에서 자기 현직자인데 우리선 정말 스카이만 뽑아요 라고 하더라도 그 현직자도 일부의 표본만 봤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를 얻는 취업 사이트나 또 취업 멘토 분들에게도 얻는데 이런 분들은 어찌되었든 취업 준비생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멘토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에게 여기 학벌 많이 보니까 지원하지 마라 이런 말 대신에 오히려 희망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건 좋지만 학벌에 대해서 오히려 언급하기는 좀 꺼려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좀 막연한 말들이 많은 것 같고요. 물론 그 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이 분들을 통해서도 학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 리크루팅을 가서도 학벌에 따라서 저희는 차등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마 엄청난 비판을 받겠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기업이라고. 그래서 기업에서 리크루팅 오더라도 절대 그런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벌을 되게 많이 보는 기업인데도 실제로 채용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리크루팅이나 또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자기네 기업은 지금 열린 채용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저희는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는 의심의 눈초리만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대기업에 들어갈 만한 학벌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대기업의 범위도 너무 넓고 그리고 정보의 통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수록 취준생분들은 이제 주변 친구들로부터 거기는 그 학교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학교는 안 좋아한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취준생분들께서는 이렇게 정확한 팩트 없이 루머만 남부하는 대기업 취업 마지노선 학벌에 관한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일단 묵묵히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대기업 중에서 학벌을 많이 보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학벌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취준생들은 학벌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취준을 똑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쿨맨이 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